부세미를 찾아온 엄마. 그리고 사라진 아이 무창의 하루가 흔들린다. 무창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 있었다. 산 안개가 가라앉기도 전에 마을엔 이상한 낌새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여자한테 누가 찾아왔대? 누구? 엄마다. 엄마가 나타났대. 그 여자가 엄마가 있어? 있지.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그 엄마라는 단어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부세미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학교 앞 벚나무 밑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쌤, 오늘은 우리랑 놀아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숙제 먼저 하고요. 내일은 약속. 진짜요? 약속은 꼭 지켜야죠. 그녀의 미소가 퍼지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낯선 구두 소리. 그 소리엔 도시의 냄새, 싸늘한 권력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돌아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엄마? 회색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세월의 자국이 묻은 얼굴, 하지만 입꼬리엔 여전히 권위와 냉기가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야, 샘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왜 반갑지 않니? 그게 아니라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값이라니요? 난 너한테 돈을 투자했어. 이제 수익을 돌려받을 때가 된 거지. 그 말에 부세미의 손끝이 떨렸다. 엄마,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넌 언제까지 내가 착하다고 착각할 거야? 저는 착한 척한 적 없어요. 그래, 내가 날 닮았거든.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너한텐 피가 흐르잖아. 거짓과 배신의 피가. 그때였다. 멀리서 전동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세미 선생님?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돌았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훑어보았다. 이 남자가 너랑 같이 있는 남자야. 엄마, 그만해요. 딱 봐도 약하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서야 살아남는 거야. 엄마. 그래, 내가 나한테서 도망쳐도 결국 내 세상 안에 있어. 그녀의 어머니가 떠난 뒤 부세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혔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꽉 쥔 주먹이었다. 전동민이 다가왔다. 그분이. 말하지 마세요. 혹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엔 무너지는 아이의 눈이 있었다. 그날 밤 가선영은 서울의 고급 빌딩에서 와인을 따랐다. 이돈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 부세미의 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흥미로워지겠네요.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계획은 이미 완성됐죠. 이제 감정을 불태울 때예요. 감정이요? 그래요. 사람은 사랑보다 죄책감에 더 쉽게 무너져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김영란, 넌 언제까지 착한 척할 수 있을까?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사라진 아이 무창의 평화가 무너진다. 다음 날 무창의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주원이가 안 왔어요. 뭐? 어제까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 없대요. 어디 갔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을 뒤흔들었다. 전동민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네. 주원이가 사라졌다고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부터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제 부세미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더군요. 뭐라고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부세미가 창가에 서 있었다. 세미 씨, 주원이가. 저도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주원이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쌤, 어디 가게 되면 꼭 얘기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마치 이별 인사처럼. 전동민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아이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어요. 뭐요? 며칠 전 학교 뒤에서 누군가 주원을 감시했어요. 감시요? 그 아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동민 씨, 혹시 주원이가 당신 아들이란 사실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해? 주원이 제 앞에서 그랬어요. 아빠는 나한테 비밀로 하래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전동민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죠.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다. 강하류 쪽에서 아이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갔다. 부세미도 따라 달렸다. 물가에 버려진 운동화 한 짝. 그리고 옆엔 젖은 인형 하나. 부세미는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주원아. 전동민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었다. 물은 차고 깊었다.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 들어가지 마요. 위험해요. 주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그의 외침이 강물 위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이야. 가선영, 또 당신이지. 가선영의 새로운 계획, 그리고 모녀의 비밀. 서울 가선영의 사무실. 그녀는 이돈에게 말했다. 아이 하나쯤 사라지는 건 세상에 흔한 일이에요. 그게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하죠.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결백한 희생자가 있어야 해요. 그럼 그 아이를 죽이진 않아. 살려둬야죠. 살아있어야 고통이 길어지니까.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부세미의 어머니와 함께 찍힌 어린 시절의 부세미가 있었다. 이 여자가 김영란의 진짜 약점이야. 그녀의 죄책감은 이 여자에게서 시작됐거든. 죄책감이요? 그래. 엄마를 버리고 살아남은 딸, 그런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약하지. 그날 밤 부세미의 집. 문 앞에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엄마, 돌아가세요. 왜 아직도 미워? 미워할 가치도 없어요. 그럼 나 좀 도와줘. 뭐리요? 가선영이 날 이용하려 해. 너한테 접근하는 것도 다 그녀의 계획이야. 그걸 왜 이제 말하세요? 난 항상 갑으로만 살아서 을이 되는 건 익숙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라도 을로 사세요. 그럼 내가 갑이 되어줄래?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이제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녀의 어머니가 떠난 뒤 부세미는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엔 낯선 얼굴에 자신이 있었다. 난 착한 사람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아니, 착한 척하는 사람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척이라도 해야 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법이니까. 사라진 주원, 그리고 불붙는 의심. 다음 날 강하류 근처에서 주원의 흔적이 발견됐다. 인형 옆에 떨어진 작은 목걸이. 그 목걸이엔 D,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전동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당신 거죠? 그래요. 내가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누군가가 주원을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가선영. 맞아요. 그 여자가 아이까지.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젠 끝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릴 이용한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해져요. 이미 위험해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젠 숨는 대신 맞설 거예요. 그 시각 가선영은 CC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드디어 움직이네. 김영란, 내가 날 잡을 수 있을까? 그녀는 화면 속 부세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넌 언제나 나보다 한 수 늦었어. 진실은 다시 피를 부른다. 밤이 깊었다. 비가 내렸고 무창의 전기가 끊겼다. 어둠 속 부세미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낡은 유선 전화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 너 주원이를 찾고 싶지 않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선영이 널 무너뜨리려 해. 하지만 그녀가 진짜 노리는 건 그 아이야. 뭐라고요? 가선영은 너 대신 내 죄를 아이에게 씌우려 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랑 손잡자. 엄마. 그래, 나랑 손잡자. 그럼 너도 살고 아이도 살아. 엄마,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나는 언제나 이기는 편이야.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수화기를 쥔 채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네. 그 시각 멀리 강둑 위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작은 손이 허공을 흔들며 속삭였다. 쌤 여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주원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